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의 그 3개월 휴전 합의, 그리고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입니다. 네, 특히 뭐랄까, 거의 극단적인 수준까지 갔던 관세율이 좀 완화되면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이 휴전이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존 오서스 기자의 블룸버그 오피니언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뉴스 요약이라기보다는요, 이 시장의 급격한 반전 뒤에 숨어 있는 심리, 그리고 이게 앞으로 경제나 투자 환경에 어떤 의미를 던질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핵심부터 짚어보면요. 미국이랑 중국이 90일 동안 추가 관세 없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한때 정말 시장을 공포했다고 했던 그 145% 시나리오 대신에 30% 수준으로 일단 조정이 됐어요. 30%로요? 그래도 높은 수준이긴 한데 145%에 비하면야.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양쪽 다 장기적으로 크게 양보한 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일시 멈춤 상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그죠? 네, 맞아요. 지난달에 그 갑작스러운 전면전 우려 때문에 거의 패닉 상태였는데 투자자들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의 안도 랠리? 이건 그냥 단순한 뉴스 반응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반응이 강했던 이유가 그만큼 그 기존의 145% 관세 시나리오가 줬던 공포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 정도 관세율이면 사실상 미국 경제 침체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아, 그랬군요. 실제로 그 예측 시장 폴리마켓이라고 있는데 거기 데이터를 보면 이번 합의 이후에 올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예측 확률이 4월 1일보다도 더 낮아졌어요. 오, 정말요? 네, 그러니까 관세 인하 조치가 이 침체 우려를 상당 부분 걷어냈다는 뜻이죠. 주식시장 움직임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3% 넘게 확 올랐잖아요. 네, 급등했죠. 그러면서 4월 9일 다른 나라들 관세 유예 발표했던 날부터 시작된 22일간의 상승세를 마감했는데 이게 1990년 이후로는 가장 강력한 단기 랠리 중 하나로 꼽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승폭이었죠. 특히 그 관세 충격 때 직격탄을 맞았던 대형 기술주들,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빅테크 기업들이요. 네네. 그 주가 지수도 중요한 기술적 지표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기사에서 이 상황을 아주 재밌는 비유로 설명을 해요. 바비 유잉 테스트라고 하던데요. 바비 유잉 테스트요? 그게 뭔가요? 예전에 미국에서 엄청 인기했었던 드라마 댈러스 아시죠?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캐릭터 바비 유잉이 다음 시즌에 멀쩡히 샤워하는 장면으로 딱 등장하면서 지난 시즌 내용 전체가 그냥 아내가 꾼 꿈이었다. 이렇게 설정을 뒤집어 버린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럼 황당한 설정이 있었군요. 그렇죠. 거기서 따온 말인데 그러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그 극심한 관세 공토랑 시장 혼란 이걸 그냥 없었던 일, 하룻밤 꿈처럼 치부해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하,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네요. 시장은 정말 꿈에서 깬 것처럼 반등하긴 했는데 기사 뉘앙스는 이게 그렇게 간단히 없던 일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래도 흔적을 남기니까요. 그렇죠. 주식시장이야 환호했지만 다른 자산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하는 금 가격 있잖아요. 네. 이건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반면에 유가는 또 하락했고요. 또 4월 2일 이후 누적 수익률을 보면 미국 외 주식시장이 여전히 S&P 500 지수보다 성과가 좋습니다. 뭔가 다 제자리로 돌아간 건 아니란 신호들이네요. 바로 그거죠. 모든 게 원상복귀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산 가격들의 미묘한 움직임은 당연히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감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렇죠. 그 145% 관세 우려는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굉장히 키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휴전으로 그 명분이 상당히 약해진 셈이죠. 연방기금 선물 시장, 이게 이제 금리 예측을 반영하는 시장인데 여기를 보면 4월 8일만 해도 꽤 가파른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어요. 아,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기대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크게 꺾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더불어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는 모습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추세일 수도 있는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경계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군요. 네. 오서스 기자는 특히 이 예측 불가능한 정책 결정 자체가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려는 마음을 좀 위축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결국 기사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이번 관세 소동 이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들, 예를 들면 미국의 재정 건전성 같은 근본적인 우려들이 사라진 건 전혀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뭐 달러 가치 폭락 같은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피했을지 몰라도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외 지역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그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뭐 이런 분석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또 나와요. 아, 네. 이 대목이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TS 롬바드라는 곳에 다리어 퍼킨스가 만든 차트를 보면요. 행정부 내 인물들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빈도하고 주가 움직임 사이에 되게 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나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같은 좀 강경파로 분류되는 사람들 이름이 헤드라인에 많이 나올 때랑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처럼 상대적으로 좀 온건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보이는 인물 이름이 더 많이 보도될 때 이럴 때 S&P 500 누적 성과가 확연히 갈린다는 거죠. 누가 더 언급되느냐에 따라서요? 네, 시장은 명백하게 베센트 장관 쪽을 선호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 블룸버그 뉴스 트렌드나 구글 검색 트렌드 같은 걸 봐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시장은 이제 베센트 장관을 좀 전통적인 공화당 경제 정책, 그러니까 관세를 뭐 협상 도구로는 쓰더라도 예측 가능한 틀은 유지하려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반면에 나바로 고문은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좀 급진적인 변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인물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그렇게 다르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베센트 장관의 언론 노출이 늘어난 걸 두고 그가 내부 정책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한 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선 직후에 시장이 랠리를 보였던 배경하고도 좀 연결되는 분석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시장은 트럼프 2.0 행정부가 들어서면 나바로식 강경책, 그러니까 고관세나 이민 단속 같은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가 있는 정책보다는 베센트식 정책, 뭐 재정 규율이라든지 낮은 유가, 낮은 채권 수익률,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갈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했었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이번 휴전하고 또 공화당이 예산이나 세금 문제에 좀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연초에 월스트리트가 그렸던 그 시나리오가 어쩌면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다시 좀 고개를 드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중요하죠. 곧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연준에서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도 이건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사를 했었잖아요. 네. 일시적이라는 말 팬데믹 때 많이 들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를 한번 겪어본 투자자들은 이 말을 선뜻 믿지를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또 일시적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에 이 극적인 관세 후퇴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나타나더라도 이게 진짜로 연준 말처럼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어쩌면 이번에는 진짜 일시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물론 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건 이제 휴전 합의 전 상황을 반영한 거지만 곧 나올 4월 물가 지표 자체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4월 지표는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이후의 전망인데 노던 트러스트라는 곳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라고 하죠. 자산 운용 전략 총괄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을 좀 교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수요를 위축시켜서 성장 둔화 우려를 키우고 나중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시작해서 디플레이션으로 끝날 수도 있다. 네, 그런 시나리오죠. 상당히 흥미로운 관정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나웡 이코노미스트는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 수입업체나 소매업체들이 그냥 흡수해 왔다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하고요. 네, 수요가 줄어들까 봐 우려해서 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이 분석이 맞다면 관세가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대신 이제 물건이 부족해지는 현상, 매대가 빈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관세 유예 조치로 이 문제 역시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네, 공급 부족 우려도 한숨 돌리게 된 셈이네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최근 하원 공화당이 내놓은 세금 감면 계획안인데요. 이건 역시 트럼프 2.0 행정부에 대한 초기 시장 기대의 한 축이었죠. 아, 감세안. 네. 미지호증권의 스티건 리츠우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세금 감면이 경제를 다시 반등시킬 만한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꽤 긍정적으로 보네요. 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공급 충격 때문에 올해 상반기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되고 성장률 한 0.5에서 0.7% 수준, 물가도 좀 오르겠지만 PCE 디플레이터라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한 3.4에서 3.6% 상승,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거라는 거죠. 일시적이다. 네. 그리고 2026년쯤 되면 경제가 이 새로운 관세 환경에 적응도 하고 트럼프 감세 2.0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팬데믹 이후의 추세를 넘어서는 성장 경로로 복귀할 수 있다. 상당히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노던 트러스트는 여전히 완만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0%면 꽤 높은데요. 그렇죠. 물론 가계나 기업 부문의 기초 체력이 비교적 괜찮고 금융 요건이 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그리고 과거 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SMBC 니코증권의 조 라보냐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분은 최근 유가가 좀 내려간 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당장 최근 데이터는 관세를 피하려고 수입업자들이 미리 물건을 막 땡겨온 효과, 예. 이런 걸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선구매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한두 달은 또 지난달에 태평양 횡단 무역량이 확 줄었던 것 때문에 공급 부족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 발표되는 지표들은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을 좀 걷어내고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데이터 해석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시기라고 봐야겠죠? 자, 오늘 저희가 존 오서스 기자의 분석을 통해서 미중 무역 휴전 이후 시장의 복잡한 반응,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여러 역학관계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여기에 안도했지만 그 기반은 여전히 좀 불안정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된 게 없다, 이거고요. 그렇죠. 또 행정부 내의 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그런 미묘한 기류 변화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예. 그리고 관세와 또 잠재적인 감세라는 변수가 막 얽히면서 인플레이션이나 성장 전망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과연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사에서도 저희가 봤듯이 시장은 특정 정책이 반제에 발언 하나 또는 관세 관련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도 정말 극도로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 정책의 내용 그 자체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정책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지가 경제 주체들의 신뢰나 투자 결정에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 네, 이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가치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